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토샵 2024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CC 2024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별 작업 표시줄 기능이 생겼습니다. 상황별 작업 표시줄 기능 자체는 2023의 업데이트 버전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서는 아쉽게도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아서 보지 못하셨고요. 집에서 작업하신 분들은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고정 기능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라디언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그라디언트 기능 말고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라디언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제거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용 인식 채우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특정 부분을 없애는 실습을 해보셨습니다. 제거 도구는 내용 인식 채우기 도구만큼 편리한 기능을 도구 패널에 추가해드린 기능입니다. 네 번째, 요즘 AI가 한참 이슈이죠. AI 기능을 이용한 생성형 채우기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새로운 사물을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 생성형 확장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역시 AI 기능을 이용하여 배경을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5가지를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해 주세요. 포토샵 실행하셨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누르시고요. 폭과 높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픽셀이고요. 폭은 1280 하겠습니다. 높이는 853 하시면 됩니다. 해상도 70이고요. RGB 색상 모드, 배경 내용 흰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빈 종이를 꺼낸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이미지 가져오기라고 하는 하나의 줄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을 저희가 상황별 작업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상황별 작업 표시줄은 사진이나 이렇게 빈 문서를 꺼냈을 때 아래쪽에 현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메뉴를 표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메뉴에 어울리는 기능을 쓰실 수 있도록 지금 나와 있고요. 현재는 빈 종이를 꺼냈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런 기능을 저희한테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지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실습 파일이 있으시죠? 이 실습 파일 중에 하나를 꺼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예전에는 옵션 바에 가셔서 확인을 누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옵션 바를 가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완료라고 해서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지 않고도 손쉽게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별 작업 표시줄의 위치가 항상 사진 밑에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에 대한 고정 기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은 앞쪽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자,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위치를 바꾸시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나는 이 기능이 항상 아래쪽에 떴으면 좋겠다. 아니면 항상 오른쪽 위에 떴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위치에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별 작업 표시줄을 아래쪽에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요. 끝에 점점점이라고 있으시죠? 클릭하셔서 위치 고정이라는 기능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진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상황별 작업 표시줄 기능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집에서 쓰실 때 잘 활용해 보시면 기존의 옵션바를 이용하시는 것만큼 편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기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두 번째 새로워진 기능은 그라디언트 도구가 새롭게 추가된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이 있으신데 이 사진은 지우고 빈 종이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위에 있는 강아지 보이시죠? 얘를 눈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왼쪽에 13번째 도구입니다. 13번째 그라디언트 도구를 누르시면 그라디언트 도구, 페인트통 도구, 3D 재질 도구라고 나타날 겁니다. 그중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경색이 있고요. 배경색이 있는데 저는 전경색이 검정색, 배경색이 흰색입니다. 옵션바에 가시면 옵션바 첫 번째가 기존과 다르게 그라디언트라는 글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누르시면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클래식 그라디언트 이 두 가지 기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능이 예전에 쓰시던 그라디언트 기능이고요. 위에 있는 기능이 새롭게 바뀐 그라디언트 기능입니다. 저희는 위의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클릭하세요. 그 다음은 유형이 보이실 겁니다. 유형의 역삼각형을 누르시면 기본 사항부터 파란 계열, 보라 계열 이런 거 보이시죠? 저희는 기본 사항의 첫 번째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라고 해서 아까 저는 전경색 검정, 배경색 흰색으로 지정했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선택이 되실 겁니다. 그라디언트는 위나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하고 다르게 웬 줄이 생겼어요. 새로워진 그라디언트는 일러스트레이터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아래 동그라미가 있어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작색과 끝나는 색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동그란 거, 전경색에 해당하는 검정색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색을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는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노란색 계열로 바꿨습니다. 뒤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시작색을 저희가 처음에 선택하지 않더라도 드래그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색 하시고 확인하실게요. 자, 아래쪽에는 끝나는 색이 있습니다. 끝나는 색을 다시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색 역시 원하시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맘대로 붉은 계열로 했어요. 보이시죠? 끝나는 색을 지정하셨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첫 번째 선택했던 색깔에서 마지막 색깔로 점점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잘 보시면 줄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다이아몬드는 시작색과 끝나는 색의 비율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붙들고요.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점점 바뀌는 이 색의 농도가 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워진 그라디언트 기능은 그라디언트 지정 후에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방향 전환도 가능하십니다. 끝나는 색 기억나시죠? 클릭하시고요. 화살촉 모양이 뜨셨을 때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방향도 수정이 가능하세요. 다시 드래그 해볼까요? 되셨나요? 이와 같이 그라디언트는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 새로운 그라디언트가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진을 하나 꺼내서 다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 중에 풍경 2번 사진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하시면 돼요. 사진이 없으시면 다른 사진에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 강물의 색깔을 좀 더 붉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번째 도구입니다.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하신 이유는 범위를 잡아야 돼서 저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바다 부분만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해 주세요. 되셨으면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의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레이어 추가하는 버튼이죠. 클릭하세요. 레이어 패널에 빈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왼쪽 13번째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옵션 바는 그라디언트 글자가 보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이 있으시죠? 유형은 기본사항의 두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색에서 투명으로 라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저희는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시작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색을 더블 클릭하세요. 위에 하늘도 좀 붉은 톤이 있고요. 바닷물을 좀 더 붉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붉은 톤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끝나는 색 보이시죠? 끝나는 색은 저희가 투명 처리하실 거라서요. 네, 흰색을 하셔도 되고요. 검정색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점점 색깔이 없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경계선 부분만 약간 검정이나 흰 톤이 좀 보이시고요. 나머지는 투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붉은 톤을 좀 더 많이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저희가 투명을 좀 더 많이 나타내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각자 조절해 주세요. 저는 얘가 조금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시작색은 붉은 톤이고요. 끝나는 건 흰 톤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어디까지 붉은 톤을 나타내겠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입니다. 레이어 패널의 혼합 모드예요. 혼합 모드에 표준이라는 글자를 누르시고요.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색상 뭐 이런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붉은 톤의 바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 그라디언트를 수정하는 도구가 살아있지요? 저희가 원하시면 지금 상태에서 더 변화를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오른쪽의 레이어 패널에서 그라디언트의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동 도구 누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거 도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하셔서 숲 1번을 꺼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저희는 제거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한번 누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8번째 도구입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 제거 도구, 복구 브러쉬 도구, 패치 도구, 내용인식 이동 도구, 정목 현상 도구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스팟 복구 브러쉬 다음에 복구 브러쉬였는데요. 그 사이에 제거 도구라는 게 생겼습니다. 클릭하세요. 자,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는 거 아시죠? 확대, 축소하실 때 쓰시던 거, 이게 축소였고요. 이건 확대였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람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저희가 사람 부분이 점점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이 되실 겁니다. 자, 제거하실 이 사람을 다 색칠해 주신 다음에 떼시면 사람이 사라지고 해당 자리에 주변 이미지를 이용해서 숲으로 메꿔줬습니다. 신기하죠? 네. 저희가 특정 부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은 도구 패널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제거 도구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능을 실습하시기 위해서 파일에 열기 하세요. 열기 하시고 실습 파일 중에 갈매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선택하실 때 보통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배경을 지정하시고 반전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아래쪽에 배경 제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자, 배경 제거된 거 보이시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정확하게 없어졌다기보다 알아서 범위 지정하고 레이어 마스크까지 다 씌워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생성형 채우기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능이 도입됐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파일에 열게 하시고요. 노을 1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네요. 노을 1번이 아니고. 찾으셨나요? 두 번째,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또는 세 번째 있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특정 이미지가 나타날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두 번째로 일단 먼저 해보실까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입니다. 유형은 첫 번째이세요. 자, 범위 지정하세요. 어느 위치여도 괜찮습니다. 범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역을 지정하시면 그 영역 내에 새로운 이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아래쪽 상황별 작업 표시줄에 생성형 채우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 글자를 클릭해 주세요. 커서가 깜빡깜빡 하시죠? 거기다가 원하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새가 추가가 하시고 싶어요. 그러면 새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성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새에 대한 속성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좀 다른 새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새를 선택하시고 저희가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하는 이미지가 마음에 드시지 않을 때는 다른 글자를 써서 바꾸시면 됩니다. 나는 단순히 새가 아니고 갈매기를 원한다. 갈매기 쓰시고요. 생성 눌러주시면 새 대신에 갈매기 새를 이용해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가지 생성 유형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저희가 새는 눈을 잠깐 끌게요. 새를 얼마나 켜셨는지를 몰라서 새를 잠깐 눈을 끄고 배경 선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세 번째 올가미 도구입니다.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범위 잡은 위치에 원하는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생성형 채우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아까처럼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요. 좀 길게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큰 뿔이 달린 사슴이라고 쓰겠습니다. 큰 뿔이 달린 사슴. 큰 뿔이 달린 사슴이라고 쓰시고요. 생성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어로 쓰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한글로 쓰셔서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아직은 조금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되셨나요? 오른쪽에 세 가지 유형이 뜹니다.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위치 조절 같은 걸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위치 조절하시면 여기 테두리 티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도구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쓰시는 거. 처음에 범위 지정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AI 기능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포토샵 2024의 신기능인 마지막 기능, 생성형 확장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열기 하세요. 탑이라고 있어요. 탑 파일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배경을 자동으로 확장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컨트롤 J 누르실게요. 레이어 패널에 두 개가 생기셨어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면 캔버스 크기라고 있으시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지금 480이시거든요. 폭을 880으로 바꿀게요. 높이는 안 바꿉니다. 기준은 가운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캔버스 확장 색상은 흰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세요.
생긴 거 보이시죠? 저희가 복제하신 이유가 배경에는 종이가 확장이 돼 있고요. 이 사진만 다시 지정해야 돼서 위에 별도로 복제해 놨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여기 레이어 1번이 보이시죠? 썸네일에 대시고 컨트롤 클릭하겠습니다. 썸네일에다 대시고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저희는 반전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거든요. 위에 있는 선택 메뉴에 반전 누르겠습니다. 먼저 종이를 늘리시고요. 그 종이의 영역만 선택하신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생성형 채우기 버튼을 클릭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배경을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이때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생성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이렇게 보이세요. 찾으셨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봤는데요. 두 번째가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거로 해놨습니다. 되셨을까요? 배경을 늘리시고 난 다음에는 꼭 확인하실 게 있어요. 경계선이요. 확장된 영역에 경계선이 티나는지 안 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깨끗하게 보이세요. 근데 어떤 때는 지금처럼 티가 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경계선이 티나지 않도록 보정 도구를 이용해서 보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오늘 배우셨던 제거 도구를 이용해서 이 경계선 부분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생성형 채우기라는 레이어를 찾으세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라는 기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레이어와 병합 클릭했습니다. 레이어 1의 이 줄 제거하시기 위해서 왼쪽에 제거 도구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제거하실 부분을 선택하시면 알아서 제거가 되면서 주변 이미지로 채워줍니다. 되셨나요? 이와 같이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빠르고 쉽게 보정하실 수 있습니다. 갖고 계신 사진으로 많이 실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